아까 우리 앞에 했던 거에 이어서 네. 이제 우리 심혈관 센터에 대한 어떤 자랑 충분히 한 것 같고 네. 김태현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또 선생님이 또 낱낱이 한번 선생님은 시술은 재밌습니까? 네, 재미라고 표현하면 또 사람들이 또 무슨 너희는 그쵸, 뭐 그쵸. 예, 환자를 뭐 치료를 뭐, 재미로 하냐 네네. 별의별 댓글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네네. 저는 뭐 네. 일은 좀 즐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저는 사실은 그 시술하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예. 네. 진짜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누가 저한테 물어봤는데 너는 다시 태어나도 그 일 할 거냐? 저는 사실은 다시 태어나면 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하긴 합니다. 그쵸. 이게 제가 잠깐 그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실은 힘이 들어요. 밤에도 나와야 되고 주말에도 대기를 해야 되고 사실은 그 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고 하는 그런 뭐 힘든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거고 딱 끝났을 때 당장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맞아요. 내가 시술 안 했으면은 이분은 돌아가셨겠다. 네. 근데 그분이 딱 정말 한 2~30분 만에 딱 살아서 그렇죠. 퇴원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자주 보게 되다 보면 제가 가장 살아있다는 걸 느낄 때가 밤에 또는 뭐 야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응급 시술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 죽었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죽었다. 그렇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확실히 제가 많이 봤잖아요. 제가 네. 벌써 선생님하고 7년 넘었으니까. 네, 네. 진짜 막 응급실에서 진짜 말 그대로 심폐소생술 네. 하면서 이제 혈관 조실로 와요. 네. 왔는데 선생님이 한 10분 만에 딱 살려. 딱, 예. 저 그런 거는 야, 이거 멋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근무했던 이 교수 발령 받고 갔던 데가 의정부 성모병원이었는데 의정부 성모병원의 특징이 뭐냐면 강원도 북쪽부터 시작해갖고서는 엄청난 지역을 커버하는 거점 병원이다 보니까 그 당시 통계로 전국에서 급성심근경색을 가장 많이 하는 병원 4등. 진짜 험한 병원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저는. 1년에 응급실로 오는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한 360명. 숫자상으로는 거의 매일 한 명씩. 선생님 집에는 갔습니까? 많이 못 갔죠. 그러면 그때는 당직은 거의 퐁당퐁당이었습니다. 당직은 퐁당퐁당하지만 그때 이제 항상 대학이나 그렇지만 이렇게 병원에 해야지, 항상 다 있다가 해야지. 라꾸라꾸 깔고 자다가 진짜 라꾸라꾸. 콜이 오면 내려가서 하고 보통은 뭐 위에 시니어 선배들이 시니어 선배들은 뒤에서 말로 하시는 경우가 누구야 참 나 지금 많죠. 서울에 있는데 라고 하면 예 보통 하고 이렇게 하다 그렇죠. 보니 제가 거기서 3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략 거기서 심근경색 환자 시술 건수가 그 병원에서만 대략 한 500건 그렇게 하다 보니 그때 내공 다 써였겠네요. 맞습니다. 어떤 심근경색이 와도 다 내가 봤던 케이스 중에 하나. 이건 이렇게 했고 저건 저렇게 했고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런 심근경색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서울 성모 와서 2년을 근무를 했는데 서울 시내 중심에 있는 그런 대학병원에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왜? 그렇죠. 이미 다 본인 관리 다 열심히 하시고 미리 뭐 조금만 안 좋은 거 와서 병원 와서 다 검사하고 스테트 넣고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마 네. 지역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있긴 없는 있죠. 분명히 상황이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편하게 제가 시술을 할 수 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 말고 나머지 여러 가지 중증 복합 시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고 이제 운이 좋게 지역 거점 병원 그리고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는 어떤 중심 대학병원 우리 흔히 말하는 그렇죠. 5대 병원 그 정도 되는 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단기 연수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차 병원 여기 저희 유구려 병원 오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흔히 말하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술이 다 가능한 상태로 저희가 지금 나오게 된 거죠. 네. 실제로 이제 대학병원에 계실 때 사모님이 상당히 싫었겠는데 애도 그랬죠. 아니 뭐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쵸. 딱 애가 어릴 때 딱 선이 없었겠는데. 맞습니다. 그죠. 저희 애가 학원 갔다 오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 진작에 나왔으면 나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실제로 저희 애는 나온다고 했을 때 대환영. 예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전공의의 실수로 한 아가 소녀였었죠. 사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너네가 시스템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쉬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애가 죽었다. 이거는 너네가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미국에 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전공의는 8시간 이상 근무를 연속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3교대를 해야 되고 이제 한국도 그렇게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건 최근 일이고 그리고 저희는 예전에 아직도 멀었죠. 100일 당직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랬었죠. 저희가 할 때까지만 해도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때가. 그렇죠. 어쨌든 간에 확실히 저희가 충분히 일하는 만큼 충분히 쉬어야지 사실은 그 다음 일을 갖다 잘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 대학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불가능했었습니다. 연속 근무 뭐 교수라고 해서 그 다른 게 없었죠. 뭐 밤새도록 시술을 해도 다음날 똑같이 시술해야 되고 당연히 뭐 심장이니까 더 심하셨겠지만 심장도 사실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저 사람들은
내과를 해놓고 왜 저렇게 살지? 그렇죠. 아니 네. 왜? 아니 뭐 네. 거의 내과인데 신경외과처럼 사는 사람들이 심장내과 그러니까요. 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럼 차라리 신경외과를 하시지 왜 저걸 하고 계시지? 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대부분 속아서 그랬어요. 그렇죠. 네. 몰랐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를 설마. 그래서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 심장내과 선생님들은 써전의 피가 흐르는 것 같다. 그게 맞는 게 사실은 저희 NGO 방 시술방에 있을 때가 가장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아 그렇죠. 제일 힘든 게 외래 볼 때. 아 환자분들은 저를 잠깐 보고 가시지만 저는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서 계속 바뀌는 환자분들을 계속 봐야 되니까. 하루에 몇십 명을 그렇죠. 계속 이렇게 보는데 그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머리를 보는 사람인데 무릎 얘기를 많이 하시죠. 와가지고 그렇죠. 내가 네. 무릎이 아픈데 뭐 해가지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예. 심장내과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 내과는 좀 더한 게 내과니까 맞아, 내과.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면 다 물어봐. 내가 사실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맞아요. 이건 일로 가시고 이건 절로 가시고 맞아요. 이제 어레인지 해주고. 예,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보니까 내과 선생님 같기도 하네라고 제가 그때 고혈압 발표했었을 맞아요, 때 맞아요. 고혈압 강의했었을 때 이러고 보니까 내과 의사분 같긴 하다. 평소에 보면 늘 이렇게 시술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부지런한 것 같아요. 내과적인 베이스가 확실히 저희랑은 좀 다르거든요. 네. 저희도 뭐 완전 무식쟁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환을 보는 이제 어떤 이런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시술까지 또 하시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게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바보 취급당. 그렇죠. 이것도 모르고 무슨 뭘 한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심장에 대한 연구가 너무 빨리 발전을 하고 이게 많이 유입되고 자본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 발전 속도 너무 빨라가지고 잠깐만 눈 돌리고 있으면 하다 보면은 내가 모르고 이런 게 많이 생겨났나 싶을 정도로 가이드라인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선생님하고도 또 뭐 그런 대화를 네, 했었지만 맞습니다. 예. 어떤 뭔가 저희가 뭐 이렇게 뭔가 일하던 중에 어떤 그쵸. 뭔가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딱 그 얘기 하셨죠. 그냥 공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이제 누군가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저런 거다. 맞습니다. 뭐 이런 예.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공부를 해야 공부도 된다. 해야 예. 되고 그리고 시술도 잘해야 되는데 그죠? 저희는 사실은 그런 게 의무사항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최신 지계를 따라가야지만 맞아요. 환자 치료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저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진료도 해야 되지 뭐 찾아보기도 해야 되지 뭐 듣기도 해야 되지 심장내과는 특히 그 양이 좀 많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눈 살짝만 돌리고 있으면 휙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운동으로 풀어야죠. 왜냐면 사실은 저희 나이 때 일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갖다가 건전하게 풀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나쁜 쪽으로 풀게 되기 때문에 뭐 나쁜 쪽으로, 술을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선생님 술도 안 드시거든요. 네, 저는 술도 안 술도 안 드시고 먹고. 저는 뭐 술도 먹고 골프도 치고 술도 안 드시니까 골프 치시고 선생님 뭐 음악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음악 듣고 골프하고 여기 진료실에 딱 이렇게 좀 세팅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음악은 하여튼 건전한 거니까 아 그렇죠. 건전한 거니까 어,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제가 3번을 살린 환자가 있어요. 세 번. 3번 살린 환자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환자가 선생님 때문에 3번 살아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찾아왔었어요. 원래 의정부 성범에 제가 처음에 봤던 환자인데 그 당시에 급성심근경색 시술해서 살렸어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진짜 그때 한번 살리셨고. 제가 서울 성모로 왔을 때 따라왔어요. 따라오셨고. 그래서 제가 김포로 왔을 때 따라오셨어요. 지금도 여기 다니고 계셔. 집은 어디신데? 그쪽 위쪽이시겠네요. 집은 의정부 근처이시죠? 포천. 포천. 포천에 저희가 다니시는데 자 그렇게 한번 살렸어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쓰는 약들이 피를 덜 굳게 한 약들을 쓰다 보니까 가끔씩 출혈이 있습니다. 뭐 위장관 출혈일 수도 있고 다른 출혈일 수도 있고 근데 피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건 뭔가 이상해. 정상적인 출혈이 아니야. 자랑은 아니지만 성모병원이 워낙에 전국에서 이 혈액내과를 잘 보는 과다 보니까 혈액 잘 보는. 혈액내과 트레이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피검사 결과 딱 봤는데 이거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바로 서울 성모 혈액내과 후배한테 연락을 했죠. 네. 누구야 이러이러 저러저 하는데 이분이 이런 질환일 것 같다. 일단 보내보세요. 저희가 검사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혈액암이 발견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혈액암이 조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항암 치료 반응이 좋아서 5년 만에 완치가 되셨어. 네. 그 두 번째 살렸어. 세 번째 이제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지내다가 뭔가 부정맥이 있어가지고서는 저한테 와서 약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약이 반응이 잘 안 돼. 그렇죠. 부정맥 그런 네.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부정맥 시술하는 친한 후배한테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하고 이래서 이 환자는 뭘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거의 뭐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하고 잠을 못 자고 뭐 거의 뭐 혈압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가서 시술 받고 말짱해져 보셨어요. 자기 지금 저 때문에 3번을 살았다. 그러네요. 와 진짜 그분은 선생님 한 명 잘 만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의 저랑 만나고 다 알고 지내신 게 한 14년? 14년 사이에 그 3번의 일을 겪고 지금도 잘 살고 계세요. 진짜 지금. 그런 분들이 있죠. 맞아요.